오늘은 부가세 관련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방법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회계 때 배우고 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세무 2급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회계에서는 6문제고 세무 2급에서는 5문제이기는 한데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함으로써 부가세 신고서하고 각종의 부속명세서까지 연결을 여러분 스스로가 좀 하시는 것 또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도 잘 연결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우리 부가세 관련해서 실무 부분에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 화면부터 한번 구경을 해 보시면 여기에 거래를 입력함으로써 각종의 부가세 신고서 등의 장부에 반영되기 위해서 해당하는 유형을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기존에 나눠드렸던 요 프린트를 참고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조금만 키우고 그대로 상단과 하단에 구분되어 있어요. 상단은 부가세 관련된 부분을 반영을 하게 되고 여기에 입력하는 내용은 결국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단에 입력하는 부분은 부가세 신고서 등의 반영. 그래서 이 상단의 유형은요. 과세 유형, 증빙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하단은 회사에서 실질 거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일반 전표에서 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듯이 자산 구입하고 대금 지급을 어떻게 했는지 또는 제품 등을 매출을 하고 대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하단은 실질 거래에 대한 공개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거래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상단에 여기 유형이 있고요. 품목, 수량 단가 나와 있으면 반영하시면 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10%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자동 반영할 거고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거래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코드란에 한글 두 글자를 반영하면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거래처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반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이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 하에서 전자인지 여부를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가 매출인 경우에는 법인을 가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자거래. 그래서 열을 체크하실 거고요. 만약 매입 거래인 경우에는 대부분 전자세금 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했습니다라고 전제하지만 덜어는 개인과 거래하게 되면 아직 종이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전자가 아님 또는 종이 세금 계산서입니다 라고 했다라면 여기에 불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가세 관련. 그래서 부가세 관련된 요 유형을 잘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계라고 하는 또 유형 선택이 한 번 더 있어요. 이때 분계 유형은 하단에 분계를 해줄 때 해당하는 이 유형 선택을 하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분계해 줍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선택하면 이 현금을 선택하면 만약에 매입 거래라고 하면 대변의 현금, 매출 거래라고 하면 차변의 현금,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줘요. 이 외상을 선택하면 매출인 경우에 차변의 외상 매출금, 매입인 경우에는 대변의 외상 매입금을 자동으로 반영을 해줘요. 그럼 여기에서 자동으로 해줍니다라고 하는 건 이 분계만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즉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이라는 분계만 자동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주된 상거래에서의 외상인 경우에만 주된 상거래 외상일 때만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현금 외의 거래. 좀 복잡하다, 대금 결제가 복잡하다라고 하면 3 혼합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카드 결제와 관련해서는 4카드. 이때 4카드는요, 기존의 환경 설정에 따라서 어떻게 설정을 해놨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주로 이제 설정되어 있는 유형들이 또 있기 마련이어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파악이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걸 잊지 않으시면 돼요. 무조건 주된 상거래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외상 매출금.
그런데 카드를 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분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뭐 혼합을 선택하셔서 직접 하단에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드 채권은 외상 매출금일 수도 있고 미수금이 될 수도 있고, 카드 채무는 외상 매입금일 수도 있고 미지급금일 수도 있고, 여기서 채권 채무가 구분되는 건 뭐다? 주된 상거래, 주된 상거래, 외 거래일 때. 그래서 이러한 분계 유형을 선택하면 하단의 분계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제시되는 거래를 먼저 또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제가 위에다가 지금 거래를 분계하는 그 유형을 제가 써놨는데요. 한동안은 입력할 것처럼 입력하는 화면이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분계를 하실 때, 문제를 푸실 때 상단과 하단을 좀 구분해서 하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점점 줄여가실 수 있어요. 워낙에 복잡한 문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은 귀찮아도 그대로 다 반영한 다음에 익숙해지면 점점 줄이시면 돼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이 메인 매출은 자동으로 반영해 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입력하다 보면 이거 자동이지? 그때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어떤 건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매입 거래였어요. 매입 거래에서 세금 계산서 50만 원 짜리를 받았다라고 가정하고 이때 부담한 부가세는 5만 원 이렇게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매입 거래인 원재료를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이때 이 증빙에 따라 유형을 선택을 하시는 거죠. 우선은 매입이니까 매입했는데 증빙이 세금 계산서라고 하면 50일 과세 매입을 선택을 하실 거고요. 상단의 반영은 부가세 신고서로 반영되니까 공급가액을 50만 원. 그럼 세액이 5만 원 자동.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거래처. 그래서 그냥 편의상 아무데나 뭐 그린에 써서 왔습니다. 그리고 전자로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부가세 관련 거래. 만약에 원재료 50만 원, 부가세 포함 5만 원 전부 외상을 했다라고 하면 이 분계 유형은 대금 결제와 관련됐다라고 보시고 이때 주된 원재료 매입의 외상이니까 분계 유형은 이 외상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하단 분계는 처변의 원재료 그리고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이미 51번을 선택했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 자동. 그리고 주된 상거래에서 외상 거래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외상 선택하면 대변에 외상 매입금도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만 잘 선택하면 오히려 매입 매출을 자동으로 반영해 주는 게 많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매입 거래가 전에 현금 거래였다. 그럼 1번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것도 1현금으로 자동. 2번 선택하는 것도 자동. 그 외의 거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3 혼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 파악하는 건 밑에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거고요. 그럼 이때 현금이나 보통예금, 이제 우리 회사의 예금 통장은 우리 전산세무 회계 시험에서는 굳이 거래처를 걸지 않아도 감점은 없이 되죠. 그런데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래처가 필요한데 이때 보통 상단에 그린에서 매입했다라고 하면 갚아야 되는 부채도 그린이 되겠죠. 동일하면 그냥 엔터 누르면 상단 거래처를 자동 반영해줘요. 그런데 상단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처하고 하단 채무와 관련된 거래처가 다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당 거래처를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거냐면 어음과 관련해서 배서, 양도 하는 경우 그럼 이제 배서, 양도 거래처가 나갈 거고요. 또는 만약에 이 원재료를 세금계산서 수취한 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삼성카드 결제했습니다. 라고 하면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를 받았다면 여기 유형부터 달라지겠죠. 증빙에 따라 달라지니까 57 카드과세를 선택을 하실 거예요. 상당 공급가액 세액 반영될 거고 역시 이 상단의 거래처는 부가가치세 부담한 거래처니까 이제 우리가 부담했고 우리 거래징수한 거래처니까 그린이 들어갈 거고요. 그럼 이때 대변의 분계는 어떻게 돼요?
어쨌든 카드로 찍 긁은 것도 아직 돈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 와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때 외상 매입금이라는 채무에 대한 거래처는 누가 와야 된다? 삼성카드. 이때 상단과 하단의 거래처가 틀려지죠. 그때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프린트에 여기 담아놨죠. 여기 보시면 상단의 거래처는 부가가치세 거래처. 지금 제가 이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해서 글씨들이 많이 깨져 있는데 여러분 확인되실 거예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하는 거래처고 하단에 채권재무 거래처가 되겠죠. 근데 보통은 A라는 거래처 사왔으면 L이라는 거래처에 갚아야 되는 거. 보통은 거래처가 같다고요. 그런데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주의하세요. 언제다 카드나 어음과 관련해서 또는 채권 채무 관련해서 대서 양수도인 경우에 그때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매입 거래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여기 날짜 5월 1일로 가정하고 유형 증빙에 따라 팔았나 사왔나 50일 과세 매입을 선택을 했대요. 원재료를 매입했다라고 가정하고 수량 단가 없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50만 원 입력. 부가세 자동으로 띄워주고요. 왜? 여기에 이미 10% 과세 매입입니다. 공제되는 부가가치세, 공제되는 증빙을 잘 받았습니다가 이미 선택되어진 거예요. 자동 반영할 거고요. 지금은 임의의 거래처 해보도록 할게요. 두산이라고 할게요. 알고 있다면 코드란에 두산 상사. 엔터 누르면 전자, 항상 위 아니면 아래에 보시면 설명들이 있죠. 그래서 하단에 전자 부예요. 전자로 받았습니다. 1번. 여기까지가 부가세 관련이에요. 붕괴는 대금 결제와 관련됐다라고 연결하시고 전액 외상거래라고 하면 2번. 그럼 차변에 원재료, 공제가 됩니다. 이미 선택됐으니까 공제가 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대급금, 주된 상거래에서 외상이면 외상 매입금 전부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만약에 얘가 현금으로 원재료 매입했습니다. 1번 현금 출금을 선택하면 원재료 부가세 대급금 차변 대변은 현금 자동 이렇게 반영되겠죠. 그래서 이거 외의 거래라고 하면 여기에 3 혼합을 하시면 차변은 자동 방향키 하단으로 내려서 대변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통예금에 인출했다라고 하면 보통예금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낙에 자동으로 하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유형만 잘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환경 설정 자체에서 이 환경 설정에서 보시면 환경 설정에서 여기에 게 있죠. 주된 매입을 원재료 매입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매출을 주된 매출, 제품 매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 요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제품 매출이 우선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재료가 아니라 회사에서 업무에 사용하는 컴퓨터를 구입했다라고 하면 매입세 공제되고 세금 계산서 잘 수취했다라고 하면 1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거래처는 임의로 전자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얘를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라고 하면 3 혼합을 하면 차변은 자동으로 매입 계정을 띄워줘요. 그런데 원재료 매입이 아니니까 얘를 비품으로 수정해 주시고 대변도 보통 예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입을 선택하면 원재료 매입이 자동으로 반영. 그런데 거래 내용에 따라서 다른 기타의 자산이라든지 어떤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에는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입 거래 이렇게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팔았나, 사왔나, 증빙 따라. 요거 구분해 주시면 돼요. 지금 화면이 좀 많이 잘렸어요. 사왔나까지 있죠. 팔았나, 사왔나, 증빙 따라. 자, 만약에 우리가 매출을 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거래다라고 하면 100만 원 매출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부가세 10만 원을 거래 징수해야 되겠죠. 매출하고 세금 계산서 교부했다라고 하면 팔았나 사았나 증비, 매출 유형은 10일 과세 매출을 선택을 하실 거고 상단은 부가세 관련이니까 공급가액은 100만 원, 부가세 세액은 10만 원, 해당하는 거래처 넣어주시면 돼요. 자, 임의의 거래처 아무거나 살짝 보고 범어산업 범어. 자, 여기 거래처 범어 해주시고 우리는 법인이니까 무조건 전자. 여기까지가 부가세 관련. 그럼 여기까지를 입력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출을 선택을 했고 부가세 과세되는 거 선택했기 때문에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은 자동 띄워줘요. 대금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금 결제 내용에 따라 분계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전에 현금 받았다 1번, 주된 상거래니까 외상거래다 2번, 그 외의 거래는 3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 해볼게요. 입력. 같은 날짜 그대로 해서요. 10일 매출하시고 제품을 팔았습니다. 100만 원. 거래처가 아까 범어라고 했고요. 선택. 전자 1번. 공개에다가 이 외상 완전 자동으로 해주죠. 그래서 내용만 잘 파악하면 오히려 메인 매출을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점수 맞기 좋습니다. 만약에 이 거래가 전에 현금 받았다라고 하면 역시 얘가 현금 하시면 되죠. 그럼 현금 입금으로 자동 반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이 거래에서 볼게요. 우리가 이 매입인 경우에는 기타 자산이 되기도 하고 또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우리 처음에 복습을 할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매출은 제품 매출, 더러는 이제 내용상 상품 매출이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주된 매출 외에는 대부분 없습니다. 근데 굳이 있다라고 하면 쓰고 있던 자산에 매각하는 거래. 그럼 그때에는 뭐 해당 자산이 없어질 거고요. 근데 과세된 부가세 예수금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뭐가 됐던 팔았나 사았나 증빙 따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 문제풀이를 같이 하다 보면 그 문제 유형 나오면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보통 매출 관련은 제품 매출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문제 유형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 상단의 거래처는 우리가 거래 징수한 거래처. 그러면 그 거래처에 대해서 돈 받아야 되니까 받을 권리 채권 거래처 동일하겠죠. 다른 경우 어음배서 양수받거나 또는 요 상대방이 카드 결제를 했다라고 하면 카드사에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만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만약에 카드 거래다라고 해볼게요. 17 카드 과세. 요거는 실제 한번 해보시면 카드 과세 제품입니다.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또 배웠다가 정제되니까 즉 결론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제외하고 공급가액란에 공급대가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할 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원래는 영수증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요건에 충족하면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요건이 세액을 구분기재.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구분되지 않은 것 증빙들을 반영을 했을 당시 이 프로그램이 내가 직접 해줄게. 그래서 이 환경 설정이 어떻게 돼 있다? 공급가액 나는데 공급 대가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조금 연결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환경 설정 보시면 카과, 현과, 건별, 즉 세금 계산서 제외하고 공급가액이 포함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 제가 웬만하면 다 담아놨습니다에 보시면 카과, 현과, 건별, 입력시 공급가입란에 공대입, 공급대가 입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00만 원을 공급하고 20만 원 부가세 같이 신용카드로 긁었다라고 하면 공급대가 얼마? 220이 되겠죠. 220만 원 입력. 알아서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놓쳐서
실수를 해서 200을 입력하게 되면 또 빠르게 수정하는 방법도 이제 거래 내용 문제 풀다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범호에 팔았대요. 그런데 카드로 결제하고 갔대요. 그러면 중간에 신용카드사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등장하는 거 불공제랑 영세율 구분이랑 카드사가 될 건데 그건 언제 등장하냐면 여기 부가세 관련된 부분을 마무리하고 즉 전자까지. 근데 신용카드는 이미 카드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 아닌 걸 알고 있어. 전자 발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 내려옵니다. 항상 말풍선 F2. 이제 카드사가 뜨죠? 임의로 아무거나.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원하는 건 어쨌든 주된 상권에서 받을 거래는 뭐가 돼야 된다? 외상매출금이 돼야 되죠. 근데 이때 카드 채권은 환경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눈치 작전이야. 매번 환경 설정부터 보고 올 수 없으니 우선은 사카드 해보자고요.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외상매출금으로 잘 설정되어 있으니 통과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미수금으로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뭐 이 외상을 해서 카드사를 걸어주거나 또는 이제 반영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3 혼합을 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다 반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워낙 자동으로 많이 해주긴 하지만 그 자동을 여러분들이 잘 익히기 위해서는 한동안 분계를 잘 하셔야 돼요. 약간 성의껏 하셔야지 그 분계를 입력했을 때 자동하는 걸 보면서 아, 이런 건 자동으로 해주는구나.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연결돼서 분계하실 때 줄여갈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자동으로 많이 해주니까 분계를 대충대충 하다 보면은 늘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계를 조금 성실하게 좀 할 다음에 점점 줄여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강조해 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유형은 증빙과 관련된 유형이고 여기의 유형은 대금 결제입니다. 라고 강조해 놨는데 이건 어떤 이유냐면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체크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그럼 증빙은 그것도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증빙으로 받겠죠. 그러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니까 57 카드 과세를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 대변에는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뭐 미지급금이나 외상매입금의 카드사가 오는 건데 우리 체크카드는 어때요? 우리 회사 법인 통장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카드라든지 외상이 아니라 누가 와야 된다? 보통이익. 그래서 여기는 증빙 관련된 거, 여기는 대금 결제.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고요.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현금 거래라고 해서 여기 유형을 현금 과세, 60일 현금 과세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증빙, 매입세 공제가 되는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60일 현금 과세인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금 결제를 현금으로 하게 되면 1번을 선택합니다. 자, 근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55만 원을 결제해야 되는데 5만 원 현금 있는데요. 50만 원은 은행에 있네요. 그러면 그냥 보통예금에서 이체해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보통예금도 우리 법인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라고요. 현금 결제죠. 하지만 걔는 이 현금이 아니라 그때는 뭐가 와야 된다? 보통예금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 거래이라서 현금 과세, 현금 영수증 선택하는 게 아니라 증빙에 따라서 선택하고 그럼 무조건 일현금이 아니라는 얘기죠. 대금 결제 관련해서 우리가 현금 거래 또는 보통예금으로서 이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서 그런 거 또 주의를 하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유형 판단하는 걸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유형은 한동안 보면서 연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프린트에 웬만한 건 다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시험 때는 문제 푸실 때 메인 매출 전표 하나 딱 열어서 매출 유형, 메인 유형 이렇게 보면서 연결하시면 되겠죠. 시험 전까지는 이 프린트를 계속 보시면서 하면 전체적인 내용, 그 해당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헷갈리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면서 늘 연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선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해서 상단의 내용은요. 매출자 입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매출자 입장. 보통은 제품 매출이 될 거고 또는 기타 자산의 매각. 그다음 밑에 거래는요. 매입 거래. 그래서 자산 구입 또는 원재료 매입 또는 어떤 비용이 발생. 상단은 공급자 입장에서 그다음에 밑에는 공급 받는 자. 자, 내가 공급받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매출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실 때 팔았나 사왔나 팔았다면 공급자 입장에서 증빙 따라서 선택 팔았나 사왔나 사왔다 공급받는 자 입장이라고 하면 그때에는 공제되면 증빙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보실 때 팔았나 사왔나 증빙 따라 팔고 세금계산서 교부했으면 10일 과세가 되는 거고요. 팔았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다 발행을 했다라면 17 카드 과세. 그래서 여기에 다 준 게 카드 과세. 주로 나오는 것만 한 거죠. 카드 면세. 그다음에 19 카드 영세율인 거예요. 영세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결을 해주시면 되세요. 팔고 과세가 됐는데 신용카드면 17 카드 과세. 면세 거래다. 면세를 팔았는데 신용카드라고 하면 18카 면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팔았는데 현금 영수증 교부해줬다. 22 현금 과세. 면세다, 현면. 현영을 주의하셔야겠죠. 현금 영수증 현영 아닙니다. 현금 과세고 얘는 영세율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팔았나 사왔나 증빙 따라. 자, 여기 위에 보통은 이제 과세가 주로 나오니까 이제 상단의 과세, 면세, 영세율이고요. 우리가 매출을 했는데 이 거래에서 영수증 교부를 했다던가 증빙이 없어요. 매출하고 부가세를 거래 징수했는데 증빙이 없다고 해서 신고 안 하나요? 받아놨다가 부가세 납부하는 건데 받아놨는데 증빙 없다고 신고 안 하면 아무도 증빙 교부 안 하겠죠. 그래서 증빙이 없어도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가세 신고서 작성했을 때도 어디에? 기타 사안에 반영이 되죠. 그럼 매입 매출의 거래를 입력할 때는 몇 번을 선택을 하면 14번별을 선택하면 얘가 부가세 신고서에 기타 사에 반영이 되겠죠. 신고서에는 그래서 그런 영수증 거래나 증빙이 없는 거래가 어떤 게 있다. 소매 매출, 간주 공급, 그리고 우리가 주로 나왔던 게 또 누구? 간주 임대료. 이게 있었죠. 그래서 연결. 자, 팔았어요. 여기까지는 과세, 영세율이 적용. 영세율 적용되는 것 중에서 세금계산서 있는 거 없는 거 직수출 필요 없겠죠. 그러면 16수출. 국내 거래는 세금계산서 필요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있는 거 12 영세를 선택. 자, 문제를 위한 문제. 본 문제에서 면세도 뭐 같이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면세 품목을 팔았다. 그리고 계산서를 교부했다라고 하면 13 면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매출은 팔았다 그 사실하고 증빙만 잘 연결하시면 되고요. 매입의 경우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매입을 했는데 증빙을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공제가 되는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만 51번.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를 수취했을 때만 57 카과, 공제가 되는 현금 영수증일 때만 현과, 공제가 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만 55 수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했으나 공제가 안 되면 여긴 단서가 공제되는이니까 그럼 몇 번을 선택한다? 54 불공. 그래서 불공제 사유 요 정도 담아놨으니까 요 내용에 해당하면 54 불공을 선택하고 불공제 사유도 반영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거래 내용이 뭐 접대 관련이라던가 면세사업 등의 불공제 사유에 해당을 한대요. 그럼 즉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공제가 안 되면 여기 올 수 없는 애들이에요. 왜? 얘네들은 원래 영수증이었으니까 공제가 돼야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그때에는 공제가 안 되면 어디에다가 일반 전표. 그래서 공제 안 되는 일반 전표. 영수증도 일반 전표죠. 영세율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52영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입하게 되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거래징수하죠. 거래징수에 따른 수입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 과세 표준은 과표일 뿐입니다. 누구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이때에도 공제가 되는 수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을 때만 55번 수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수입을 했는데 BMW 수입을 했대요. 매입세 공제 안 되는 수입 세금 계산서. 그럼 그때는 몇 번을 선택? 54 불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역시 매입도 상단은 과세 10%인 거고요. 면세, 영세율. 자,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많이 나오는 거래에 대해서 유형을 담아놨으니까 요거 보시면서 이제 또 연결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유형 설명을 하고요. 다음에 제가 또 틈 나면 찍는 거는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 가지고 한번 또는 기출문제를 데려다가 매출, 메인 매출 입력하는 거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세요.